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악성 MS 오피스 문서 분석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MS 오피스 문서 샘플 중에 저희가 MD5 해시 값이 9B로 시작하는 문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9B로 시작하는 MD5 해시 값이 9B로 시작하는 문서를 이제 했다는 이제 전제에서 즉 악성 코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식별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 파일 안에 있는 매크로 스크립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추가로 매크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장된 그 악성 파일을 어떻게 추출하고 식별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인코딩 이슈들도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파일은 OXML 포맷이었고, 압축을 풀어서 파일들을 살펴보았을 때 VB의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는 CDF 포맷으로 된 파일이 식별이 됐었죠. 그리고 뭐 이름도 VBA라고 써 있고요. 실제 이 안쪽 파일의 안쪽에는 비베 스크립트가 압축이 된 형태로 인베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비베 스크립트를 OLE 덤프라는 툴을 통해서 추출을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 G드라이브의 툴스 폴더 안에 있는 OLE 덤프라는 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OLE 덤프라는 툴의 V 옵션 그리고 S 옵션을 이용을 해서 특정 스트림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압축을 풀어서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몇 번 스트림에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드 폴더 안에 있는 VBA 프로젝트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번 인덱스죠. 3번 인덱스 3번 스트림에 디스 도큐먼트라는 스트림에 매크로 본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추출을 해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V 옵션과 S 옵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압축이 되어 있다면 이제 압축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스트림입니다 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네, 스크립트가 쭉 펼쳐지죠. 분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텍스트 파일로 리다이렉션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요. 네, 코드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별도로 추출해서 제가 노트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네, 이하 스크립트 코드는 저희가 악성 문서 내에서 추출한 VBA 스크립트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문법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실제 코딩 능력이 굉장히 높아야지만 이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베이스 64 디코딩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 코드 내에서. 이 디코딩을 할 때, 베이스 64 디코딩을 할 때도 물론 매핑 테이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매핑 테이블이, 이런 거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그리고 숫자,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슬래시를 포함하고 있네요. 이것들이 이제 매핑 테이블입니다. 그럼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쭉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주석을 잘 이제 달아줘서 참 고맙네요. 오히려 악성 코드 제작자한테 고마워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encoded file이라는 이 밑에 담겨 이제 나오나 봐요.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 보면요. 지금 이 코드를 보면요, XML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요. 그리고 파싱을 합니다. 파싱을 한 결과를 이제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죠. 도큐먼트 엘러멘트 XML 파서라는 이제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그 current nod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결과를 이제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밑에 코드를 보면 그 XML 파일에서 가져온 내용을 이제 추적하는 거죠. H-링크 안에, VT 안에, 뭐 벡터 안에, 어디 안에 있는 LPWSTR 변수에 지정이 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어떤 XML 파일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요 개체 변수 안에 이제 지정이 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XML인지는 이따가 우리도 조사를 추가로 해봐야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가져와진 데이터의 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뽑아서 base64라는 변수 안에 넣고 그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을 decode base64라고 부르는 함수를 통해서 디코딩해서 그 결과를 bin이라는 변수에다가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in은 보통 바이너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베이스64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했을 때 바이너리 데이터가 추출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가 추출이 된 이후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제 밑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푸시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특정 파일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지금 이 이름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user.dat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앱 데이터는 이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이제 그 폴더의 환경 변수 값을 이용을 해서 그 폴더를 확보를 하고 경로를 확보하고 그 밑에 user.dat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앱 데이터라는 이제 폴더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려면 그 환경 변수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이제 그 분석관 시스템 기준으로 봤을 때는 C 드라이브의 유저스에 여기 사용자 명은 바뀔 수 있겠죠. 희생자에 따라, 좀 피해자에 따라서요. 그리고 앱 데이터의 로밍의 user.da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 user.dat 파일은 앞서서 디코딩에서 확보한 바이너리 파일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바이너리 파일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거나 이 파일이 디코딩된 데이터가 이제 이 파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맨 마지막 코드를 보면 run DLL 32.exe를 실행을 합니다. 뭐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DLL 파일을 실행을 하는 호스팅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스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로그램의 파라미터로 패스 변수를 전달하죠. 패스 변수는 아까 보신 user.dat 파일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파일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그 베이스 64 디코딩된 데이터 컨텐츠는 user.dat라는 파일 안에 들어가고 user.dat 파일은
실제 포맷이 DLL 파일, 즉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PE 파일인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윤곽이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더 분석을 더 본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윤곽은 드러났는데 저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DLL 파일의 컨텐츠죠. 데이터 컨텐츠는 어디에 있느냐인데, 그 데이터 컨텐츠는 지금 다수의 XML 파일 중 일부에 분명히 보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XML 파일이 무엇인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들 있죠? 여기 있는 이 XML 파일들 중에서 어떤 파일 안에 베이스 64 인코딩된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그너처로 아까 그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이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해야죠. lpwstr 가지고요. find str 명령은 이제 일종의 그 그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커시브 옵션을 줘서 하위 폴더를 다 조사를 하도록 만들고요. 이 옵션 사용 방법은 S 옵션이네요. 보통 R 옵션이 이제 리커시브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좀 다른 옵션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패턴 주고, S 옵션이 패턴을 주는 옵션인가 봅니다. 그러면 아까 lpwstr 이라는 변수였었죠. 그리고 XML 파일은 다 조사를 하도록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굉장히 많네요. 지금 패턴이 매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이제 추출을 해봐야 알겠죠. 물론 추출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딱 봐도 인코딩이 된 베이스 64 인코딩이 된 데이터가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 데이터가 지금 어디 파일에 내장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취급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위의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면 리다이렉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와 보면 doc props app.xml이라는 파일 안에 이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체까지 접근을 해서 아까 비베 스크립트가 이 안에 있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바이너리 파일인 user.dat로 넣고 user.dat를 run-dll 32로 실행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작업이 이제 보이죠.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좀 정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드릴까요? 트리아지 했고 VBA 스크립트 추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추출 및 분석을 같은 단계로 그냥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코딩된 악성 파일 콘텐츠 추출, 위치 확인 및 추출이라는 단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입력했던 명령어는 find str. 네, 이렇게 해서 결과로는 우리가 app.xml이라는 파일에 그대로 붙여넣진 않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app.xml이 되겠죠. 네,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코딩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코딩 하는 작업은 뭐 베이스 64 디코더라는 명령어도 있겠지만, 그 윈도우에 있는 빌트인 툴인 certUt를 사용하시면 좀 더 추가로 도구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제를 해주세요. 데이터를. 베이스 64 인코딩 된 데이터만 지금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다 제거했죠? 픽업할 때 개행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엔터키 얘기하는 겁니다. 엔터키가 담겨져서 그 디코딩 하는데 나중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라인이 한 개죠. 한 개의 라인 안에 쭉 연속적으로 인코딩된 데이터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처리가 다 됐으면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네, 요 lpwstr이라는 파일 안에 베이스 64 인코딩된 데이터가 이제 담겨 있을 건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엄청나죠? 네,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디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딩은 certUtil이라는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certUtil의 그 옵션들 중에서요, 디코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원하는 결과입니다. 이 교재에도 관련된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certUtil -decode 그리고 인코딩된 내용이 담긴 파일, 아웃풋될 파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죠. 저희도 똑같이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certUtil decode 인코딩이 된 데이터가 있는 파일 그리고 아웃풋 파일 뭐 바이너리라고 할까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파일 명령을 통해서 binary.bin을 확인을 해 인코딩된 바이너리 파일 인코딩된 데이터를 바이너리 파일로 변환합니다. 네. 실제 이제 이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있는 이제 PE 파일이라는 건 헥스덤프라는 명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PE 파일이 MZ라는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보시다시피 MZ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죠. 파일의 시작점에요. 그렇죠? 네, 실행 파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행 파일을 확보했으니까 이후 분석이 조금 더 용이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다양할 텐데요. 뭐 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 악성 행위를 모니터링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코드를 정밀 분석하셔서 이 악성 코드의 기능을 파악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행 파일을 분석하는 건 뭐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방법도 되게 다양하기는 한데요. 뭐 실행 파일 안에서 뭐 문자열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추가로 분석을 기능 자체를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 교재에서는 지금 pview라는 이제 툴을 이용을 해서 이 파일을 로딩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getproc 어드레스나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고 있다고 하고 있고, 동적 바인딩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실행 파일을 로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을 이제 분석을 해주는 도구들이 당연히 이제 이 P 파일을 파싱해주는 도구들은 대부분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의 정보를 보시는 것처럼 리스팅을 해주는데요. 요 테이블을 보면 사용되는 함수들의 목록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실행 파일 자체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getproc 어드레스나 로드 라이브러리를 쓴다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가 함수의 주소를 확보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함수의 주소를 확보를 한다는 건 아직 확보하지 않은 함수의 주소가 있다는 거고, 그걸 굳이요 실제 파일 내에 처음부터 노출시키지 않는 이유는요, 숨기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보고 있는 함수의 목록 외에도 추가로 사용하는 함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추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 설명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바이너리 실행 파일에 대한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이나 디버깅 내용은 지금 이 섹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기회가 되면 다른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뎁스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